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QM6 후속에 적용될 새로운 플랫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QM6 후속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알려진 오스트랄은 오랜 기다림을 끝으로 다음 주 화요일 3월 8일에 글로벌에 완전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국내 현대차와 기아차 사이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차량이 있다면 바로 QM6죠. QM6의 후속 모델로 예상되는 르노 오스트랄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두 가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죠.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중시하는데요. 르노의 검증된 디자인은 오래 보더라도 질리지 않는데 QM6나 SM6가 바로 그렇죠. 너무 빠른 디자인 변경도 물론 좋겠지만 구매자 입장이라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르노는 전동화 시대에 새로운 외부 디자인, 그리고 로고, 실내 디자인까지 완전히 변경했는데 메간 이테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스트랄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오스트랄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QM6의 본명이죠. 꼴레오스의 후속 차량이라서 이번에 공개가 되는 새로운 디자인이 QM6 후속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디자인은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쩌면 자동차의 뼈대에 해당되는 플랫폼인데요. 자동차에서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이미 채널을 통해서 너무 많이 그동안 강조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오스트랄은 CMF, CD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고요. 르노 전기차는 CMF, EV 플랫폼으로 제작이 됩니다. 플랫폼의 중요성은 꼭 르노 차량이 아니더라도 국내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3세대 플랫폼만 시승해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소나타, K5, K8,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량에서는 3세대 최신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이전과 시승을 해보면 완전히 달라진 주행 성능에 깜짝 놀라게 되죠. 공통적으로 현대나 기아차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플랫폼에는 엔진 및 변속기를 포함한 파워트레인이 장착되고요. 그리고 주요 부품의 배치, 세팅 등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차량으로 탄생해야 됩니다. 르노의 플랫폼은 CMF라고 하는데 이 CMF는 커먼 모듈 패밀리의 약자죠. QM6 후속은 어떤 플랫폼이 적용될지 지금부터 함께 예상해 보시죠. 참고로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조사의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라서 이 부분 분명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의견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가볍게만 참고하세요. 그럼 QM6 후속에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어느 쪽이든 간에 기존의 구용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겠죠. 이유는 기존의 QM6 플랫폼은 적용된 지가 무려 7년이나 되었고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국내 환경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이유에서 르노 삼성에서 출시하는 신차는 플랫폼과 함께 언제나 후륜 서스펜션에 대한 이슈가 따라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되는 플랫폼은 최근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공개된 CMF CD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이 오스트랄에 적용된다고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오스트랄 옆을 보시면 세븐시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발표 내용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오스트랄보다 좀 더 큰 7인승 차량이 꼴레오스의 후속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가칭으로 그랜드 오스트랄이 될 것이다, 이런 해외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에서 산타페나 소렌토 7인승 차량과 다르게 7인승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QM6의 후속을 통해서 7인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오스트랄 7인승이 바로 QM6의 후속이 아닐까? 이런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공교롭게 비슷한 시점인 올해 1월에 르노 삼성 측의 공식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르노 삼성과 지리 홀딩이 합작을 하고 2024년도에 합작 모델을 출시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가능성이 나오는데 지리 홀딩은 링크앤코, 볼보, 폴스타, 로터스 자동차 그룹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죠. 르노 삼성은 최근 지리홀딩과 2024년도에 양사 합작 모델을 출시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볼보 차량에 적용된 CMA 플랫폼을 좀 개선해서요, QM6 후속에 적용시킨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기사와 함께 하나 더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스시스의 작년 여름쯤의 기사를 보면 지리홀딩 자회사인 링크앤코와 친환경 차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시죠?
따라서 르노 삼성은 중국 지리홀딩과 친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QM6 후속 플랫폼은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스트랄에 적용된 CMF-CD 플랫폼을 적용하는 방법과 지리홀딩에서 사용하는 CMA 플랫폼으로 제약되는 방법이 되겠죠. 특히 CMA 플랫폼은 볼보의 영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링크앤코에 적용이 먼저 되었고요.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볼보의 차량에 이미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죠. 다행인 점은 이제 곧 정확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이번 3월에 새로운 대표가 취임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면 보통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게 되죠. 르노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의 상황이라면 르노 삼성이 지리홀딩과 연달아서 기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지리홀딩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제 예상이지만 지리홀딩의 CMA 플랫폼으로 QM6의 후속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국내 볼보 브랜드의 인식 또한 높은 상황에서 볼보 뼈대로 만든 QM6의 후속임을 마케팅하기에도 더욱 좋은 상황이죠. 플랫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신형 QM6는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가지게 될까요? 기존의 르노 디자인을 그대로 연장한 오스트랄의 디자인을 그대로 개성할지 아니면 플랫폼을 지리 홀딩 쪽으로 변경하면서 디자인까지 완전히 다르게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최근 QM6 후속의 디자인이 지리 싱뉴 L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더 이상 QM6가 아닌 것이죠. 르노 삼성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는 XM3, SM6, QM6의 디자인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르노의 차량을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자께서 C자형 주간 주행 등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지만 2024년도에 QM6 후속의 디자인이 지리홀딩의 차량처럼 변경이 된다면 이 부분은 르노가 아닌 것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르노 삼성이 플랫폼 부분을 직접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주로 외부 디자인을 주력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친환경 차량을 출시한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이 차량이 QM6의 후속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알려주세요. 그럼 결론을 내려볼게요. 르노의 디자인과 CMF 플랫폼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지리홀딩의 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CMA 플랫폼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될지 세 번째 가능성은 지리홀딩의 CMA 플랫폼을 적용하고 오스트랄의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반영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공식 확인된다면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스트랄이 완전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 소식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